흑석동 집을 팔고 군산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 말이죠. 동생이 또 바로 옆에 건물을 샀는데 김의겸 대변인이 10억 대출을 받아서 25억 원짜리 흑석동 건물을 매입한 바로 그 전날이랍니다. 9억 원짜리라고 하는데 본인은 매입에 관여한 적 없고 동생은 재수 씨 권유로 샀다고 하고 또 이 건물은 아내가 나와 상의 없이 투자해서 샀다고 하고 참 사이가 좋은 형제간이라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현재 이런 상황에서 출마 선언했는데 논란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어떤 녹취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출마 선언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산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 야당, 보수 언론의 공격이 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역사의 물결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위험한 반작용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저는 청와대를 떠난 후 외롭고 힘든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군산 시민만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군산 시민에게 희망이라는 큰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쓴 걸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매각 차액이 발생을 한다면 그거를 기부를 하겠다. 이 결정은 혼자 내린 결정입니까? 제가 먼저 결심을 했고요. 예. 제 아내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아내도 동의를 했고 네. 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 있는 머그잔이었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제 아내가 그래 사람이 먼저지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세살이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네, 지금 사실은 전세도 안 되고 네. 동생들이 조금씩 도와줘서 지금 반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종합실장 하필이면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김의겸 전 대변인은 정면 돌파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계속된 부동산 의혹 등등이 이어지고 있죠. 그것이 하나 이제 정치 공세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고 또 소위 이제 586에 대한 매도다 이런 본인도 입장을 냈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변이 있으면서 부동산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불찰이다라는 사과를 했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후에 계속된 부동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당에서는 그렇다면 복당이라든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점을 한번 지켜보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이제 논란이 된 것은 하필이면 그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가 거의 같고 또 지역도 같고 그런 점들 아니겠어요? 네, 이 부분은 오히려 가족 간에 이거 논의가 안 됐다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그게 오히려 믿기 어려운 거 아닌가. 예. 왜냐면 벌써 인근 바로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었고 또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날짜도 겹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족 간에 충분히 논의되는 상황이었고 이마저도 부인이 알았다, 여자들만 알았다 이렇게 아마 변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기자로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았던 기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굉장히 맹활약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대변인까지 가신 분인데 만일 본인이 지금 기자였다면 이런 식의 어떤 그 고위공직자가 이제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한다면 어떻게 취재하고 기사를 발제했을까 직접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예. 그런데 이제 동생 같은 경우에 김의겸 대변인은 당시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고위 공직자였으니까 그런데 동생이 거기에 건물 살 수는 있죠? 사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그게 무슨 불법도 아니었고 네. 위법도 아니었기 때문에 만일에 김의겸 대변인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뭐 가십거리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냥 이거는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예. 될 사안이었는데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이제 심판을 받겠다고 나온 마당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최수영 교수는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저는 조금 시계를 이달 초로 되돌리면요. 네. 그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제 뭐 부동산 자기가 이거를 차액을 이제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총선 출사표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저는 살면서 이렇게 기이한 출사표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 지역을 위해 헌신하겠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출사표는 저도 뭐 기자 생활 해봤지만 숱하게 봤지만 부동산을 매각해 기부하겠다는 저는 출사표는 사실상 처음 본 겁니다. 그걸 출사표로 읽었습니까? 전 출사표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정식으로 출마를 선언하는 날 바로 동생의 또 이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또 이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18차례나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18차례 발표했다는 건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프레이밍이 저는 김의겸 대변인에게 내내 따라다닐 것 같은데 과연 이분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의 대통령이 입을 했다는 분이 민주당의 간판으로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이 부담을 과연 어떻게 당이 감당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 김의겸 대변인이 출마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고 예. 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모든 책임을 또 아내와 재수 씨에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본인은 내가 대통령을 보호하게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것인지 저는 사실 의문이 대단히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 뭐 출마 선언했다고 공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공천 심사 때 영향을 줄 요인이 될까요? 뭐 그거는 이제 지역 시도당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완전히 현재 어떤 무슨 그 당에서 공천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공천 배제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인데 제가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성과 무슨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서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본인이 군산 시민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하고 겹쳐졌을 때 부담이 작용된다. 최근에 안 그래도 최 교수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국민과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갖고 그 강한 드라이브를 여러 가지의 많은 어떤 뭐 역풍이라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도 가겠다는 부분인데 예.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출마를 하더라도 정면 돌파를 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한테 부담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 내가 열심히 뛰어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봉사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예. 내가 곧 대통령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성을 위해서 나를 밀어줄라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당도 부담스럽고 군산 시민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면에서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좀 뭐 본인이 열심히 뛰어서 소신껏 평가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총선에 나가는 것이 건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서종 제가 이제 변호사님은요. 세 가지 질문만 던질게요. 자, 첫째, 본인은 끝까지 본인하고 상의 안 하고 아내가 다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사 재테크입니다. 원래 대변인은 관사도 못 써요. 자, 그럼 이게 아내는 마음대로 이게 전 재산에 대출 거액 받아서 샀는데 관사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집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남편하고 이걸 상의 안 하고 관사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국민이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냐. 이게 첫째 의문이고요. 자, 두 번째, 차액을 이렇게 기부한다는데요. 옛날에 정치인들 기부 보면 상당히 꼼수 기부도 많았어요. 예. 본인이 자주유지하는 공익재단에 기부해놨고 본인이 그걸 운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게 투명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기부도 이게 제대로 감시를 해야 되고요. 저는 가장 문제가 동생하고 어떻게 확실한 시세 차익이나 개발 정보가 아니면 동생하고 이게 동시에 살 수가 있으며 그럼 이게 동생도 지금 8억 8천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동생이 투기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것도 이게 동생도 기부할 겁니까? 이런 게 여러 가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 보입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뭐 동생 얘기까지 꺼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재수 씨가 그쪽에서 부동산 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형제들한테 투자를 권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됐던 건데 공직에 있지도 않은 동생 얘기까지 꺼내서 얘기하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저는 그 지난번에 이제 대변인 시절에 이 부동산 투자 문제 얘기 나왔을 때 대변인 지금 물러나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출마한다고 얘기하고 기부한다고 얘기했을 때 좀 약간 놀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뭐
김의겸 전 대변인이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정권에서 대변인까지 지내고 또다시 출마한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만 국회에 들어가라는 법은 없죠. 그러나 적어도 자기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국회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